정부가 대구를 CNG 택시 시범지구로 정하고 LPG 택시 550여 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기로 해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의 기공식이 어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가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가 갖춰져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작품 활동도 하고 있는 환경조각가 오이석 씨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반짝 쌀쌀하긴 하지만 어제보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한낮엔 완연한 봄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안동 영하 4.9도로 아침에는 어제와 같이 반짝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은 5도가량 더 높아서 활동하기 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구를 포함해서 포항과 경주 등에는 건조경보가, 또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LPG 대신 압축 천연가스, 즉 CNG를 사용하는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LPG 택시 550여 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만 택시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의 압축 천연가스, CNG 택시는 모두 930여 대. LPG보다 연료비가 싸고 환경 친화적이란 이유로 2012년에만 LPG 택시 720대가 CNG 택시로 개조됐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대구를 CNG 택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면서 올해 26억 원을 들여 LPG 택시 550여 대를 CNG 택시로 더 개조할 예정입니다. 이제 업계의 경영난 해소 차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이 친환경 문제가 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이제 국토부에다가 좀 예산도 신청하고. 하지만 CNG 택시 기사들은 불만이 큽니다. 조그만 가파른 길에서도 속도가 뚝 떨어져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지 못합니다. 이 언덕길에 마주치면 힘이 없어갖고 잘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팍 차고 올라가는데 한 번 충전하면 LPG를 넣을 때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km 안팎 정도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충전소는 대부분 외곽지에, 그것도 대구에는 9곳밖에 없고 밤 12시면 문을 닫아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에 충전을 하느라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또 2분 내지 3분을 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회사에서는 그거를 알면서도 나몰라락 하고 있는 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용기 압력이 LPG보다 70배가량 높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CNG 소비량이 많아져서 CNG 세금이 붙어버리면 LPG가 큰 차이가 없고요. LPG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221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편차를 계산해버리면 실제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올해 안에 CNG 충전소 한 곳을 새로 지으면 불편함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경제성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사철을 맞아 지난 2주간 대구의 아파트 값이 소폭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 대경지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대구의 아파트 값은 0.19%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와 수성구, 남구와 북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면적별로는 66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는 0.17% 오른 가운데 중구가 0.8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합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 안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주택 가격 의견 제출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열람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한 개별 주택 가격은 다음 달 말 결정 공시합니다. 이전 연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의 기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원전 임직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한 환골 탈퇴를 주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신라의 전기가 서린 경주 토암산 자락 15만 7천여 제곱미터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한수원 사옥이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200여 명이 근무할 사옥은 연간 2,8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조명에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최우수, 에너지 효율 1등급 건축물로 지어집니다. 천년고도 경주와 어울리는 개념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완공해서 2016년에는 한수원의 제2의 출발이 여기 경주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각급 기관장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기공식으로 갈등과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내년 말 한수원은 경주의 기업으로 우뚝 서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에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찾아 한치의 오차 없이 안전 시공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에 휩싸인 신월성 2호기를 방문해 원전 비리 근절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원전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이라든가 또 건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칙대로. 장관의 현장 확인은 지난 2012년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 1호기의 운전 연장과 가동을 앞둔 신월성 2호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경북도 내 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경북도 내 초중 고등학교 979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점검과 동시에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교육 만족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이 실시한 2014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수성구는 교육 여건 만족도 5점 만점에 4.04점을 받아 평균인 3.28점을 크게 웃돌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와 희망 나눔 봉사학교, 토요학교 운영과 학교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이 효과를 본 것으로 수성구는 풀이했습니다. 한편 수성구는 보육 여건 만족도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1,100여 개 농협 중에서 농산물 판매 실적이 좋은 6곳을 선정했더니 경북 북부 지역에서 3곳이나 뽑혔습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가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군 무량면에서 대규모 사과 농사를 짓는 한병영 씨는 지난해 수확한 사과 8톤 전부를 농협에 판매했습니다. 공판장 출하 전쟁을 겪지 않고 수수료도 없는 데다 가격도 시세보다 후에 소득이 늘고 판로 걱정도 덜었습니다. 수수료 없지요. 또 뭐 작업비 같은 게 저렴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이 판매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농협에서 이렇게 무량농협이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사들인 사과는 650톤. 사과는 저온 저장고에 보관되고 선별 과정을 거쳐 전국의 농협 유통망과 대형 할인 매장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 실적은 147억 원. 사과 판매 경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06년에 비하면 7년 새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농협 측은 400톤 규모의 저온 저장고와 성과장 시설을 여름 사과 수확철 이전까지 확충해 지역 사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맡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무려 사과뿐만 아니라 감자, 오이, 토마토 조합원들이 생산해놓은 농산물을 전적으로 팔아주려고. 봉화 무려농협과 남상주농협, 영주 풍기농협 등 3곳은 농민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공과 판매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전국 1,100여 개 농협 중에서 단 6곳에만 주어지는 농협 판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소방차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에 대한 단속이 오는 6월부터 실시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이달부터 석 달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확인되는 위반차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응급환자 처치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북과 대전 등의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 영업소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시설이 불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10여 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검 통보를 받으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소속 기관과 성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넓은 대지에 직접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조각가 오희석 씨인데요.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는 작품 활동은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고 말하는 오희석 씨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봄에 사과나무가 긴 여름을 거쳐 가을을 넘기며 탐스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직접 사과 농사를 지은 경험을 예술가의 안목으로 기록하고 작품으로 남긴 이 전시회의 주제는 대지 예술입니다. 과수를 돌보는 농업을 대지 예술로 해석하고 기록하고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일을 하면서 갖게 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죠. 생명력 넘치는 대지의 기운 속에서 조각가이자 6년차 농부인 오희석 작가는 설렘 속에 봄을 대면합니다. 조각가인 그가 처음 주목했던 재료는 철이었습니다. 녹슨 고철과 기계오부제는 젊은 시절의 그에게 늘 작품의 화두였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를 형상화하는 작업도 함께였습니다. 그 초기에 이런 산업 문명의 고철들, 산업 오브제들을 이렇게 집합하는 작품을 하는 중에도 80년대 중반에 저런 농기구의 툴, 호미, 쇠스랑, 괭이 이런 것들을 이런 사각 프레임 안에 이렇게 조합했던 것에서 이제 오늘날 그런 어떤 대지 예술의 그런 모체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70년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며 억눌린 사회체제에 대한 마음을 철 작업에 담아냈던 그의 작업은 돌과 같은 자연물을 만나며 테라코타 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시회장에서는 농사의 최종 결과물인 사과로 집을 만들어 관객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관객들은 대지가 선사하는 상큼한 주쌈 모금으로 목을 적시며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자가 됩니다. 교수님 그냥 취미로 소일 하시는 건지 알았어요, 저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대지 미술 전이 됐네요.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는 대지 위에 노 작가는 1년 농사의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의 대지예술 작업은 이렇게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합니다. 이상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탐욕의 제국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특별 상영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사망 7주기를 맞은 지난 6일 전국에서 동시에 개봉했지만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대구에서도 동성아트홀이 유일한 상영관입니다. 탐욕의 제국은 지난 2012년 제1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옥랑문화상을 받았고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비전 뒤릴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특별 상영 뒤에는 감독 홍리경 씨가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구시 상수사업본부가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우리집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항목은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잔류염소 등 8가지입니다. 대구시 상수사업본부는 신청에서 결과 통보까지는 2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접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이 청년 미취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무료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교육생 1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설됐는데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달 24일 개강해 한 달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고 수료자에게는 레크레이션 1급, 웃음 치료사 1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영덕은 영하 2.8도로 어제와 같이 아침에는 반짝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봄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아서 활동하기 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0도, 청도는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은 두 지역 모두 17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김천은 영하 7도로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현재 영하 9도, 의성은 영하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10도를 넘어서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도 포항을 제외하고는 영하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내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